안녕하세요.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는 시라즈기 지인이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35년을 희생한 아내를 버린 남편의 최후편. 그 다음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 나라면 어땠을까? 많은 의견도 남겨주세요. 저 사람이야? 남편 괴롭혔다며 돈 때문에 이혼 안 해준다던데. 영숙은 그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뒤 정호가 친척들 앞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호는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 마음이 병들 때가 있더군요. 저도 이제 좀 살고 싶었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영숙을 힐끗 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원인이 영숙에게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큰형님이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재수씨, 여자가 너무 세면 남자가 밖으로 도는 법이야. 영숙은 한참 동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죄송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영숙은 정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싸우러 온 건 아닙니다. 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숙은 이어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없는 죄까지 뒤집어 쓰지는 않겠습니다. 정호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김영숙,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영숙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정호가 다급히 다가오려는 순간 순자가 식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아, 변호사님이 말한 대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 더 말하지 말고 가자. 변호사. 그 단어가 나오자 정호의 얼굴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친척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조카 결혼식이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 제 이름을 함부로 더럽히면 저도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식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정호가 이를 갈며 따라 나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변호사. 녹음기. 지금 나 협박해? 영숙은 처음으로 정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아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여자가 뭘 할 수 있는데? 영숙은 낮게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날 이후 정호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영숙이 변호사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호는 바로 다음 수를 썼습니다. 영숙의 휴대폰 요금을 끊었습니다. 가족 결합으로 묶여있던 번호를 해지하겠다고 통신사에 신청했습니다. 신용카드도 정지시켰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빼버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영숙은 병원에 갔다가 접수창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 자격이 변경된 것으로 나옵니다. 영숙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순자가 분노했습니다. 이 인간 정말 끝까지 가네. 그날 밤 영숙은 낡은 중고폰을 하나 샀습니다. 요금제도 가장 싼 것으로 바꿨습니다. 카드는 없었지만 순자가 빌려준 돈으로 버텼습니다. 영숙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순자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왜 짐이야? 짐은 내 남편 같은 사람이 짐이지. 그 말에 영숙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영숙은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순자가 소개해준 반찬 가게였습니다. 가게 주인 옥분 엄마는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은 힘들어. 새벽 4시부터야. 손 느리면 못 써.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왜 일하려고?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살려고요. 옥분 엄마는 영숙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하나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럼 울 시간 없어. 무부터 씻어. 시장 일은 곧했습니다. 무거운 무박스를 나르고 팔을 다듬고 고춧가루 포대를 옮기고 반찬통을 닦았습니다. 손가락은 금세 갈라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견뎠습니다. 정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뭘 할 수 있는데? 영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봐. 며칠 뒤 정호는 영숙이 시장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숙 씨 여기 있습니까? 영숙은 반찬통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호는 일부러 주변을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결국 이런 데서 일하는구나.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호는 옥분 엄마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조심하세요. 이 여자 돈 문제 복잡한 사람입니다. 집에서도 돈 때문에 난리를 치고 나왔어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분 엄마가 정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정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괜히 가게 돈 없어지면 곤란하시잖아요. 그 순간 영숙은 너무 분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옥분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 다 했소? 정호가 멈칫했습니다. 네. 옥분 엄마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정호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내가 장사 40년 하면서 별사람 다 봤는데 진짜 도둑은 남 욕을 먼저 하더라. 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걱정돼서. 걱정은 됐고. 우리 가게 앞에서 일하는 사람 모욕하지 말고 가시오.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호는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옥분 엄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는 당신이 할 것 같은데. 정호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분 엄마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무 계속 씻어. 장사해야지.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분 엄마는 괜히 딴청을 부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우면 깻잎이나 안 찢어지게 묻혀. 그날 영숙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편이 하나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영숙은 순자의 집 작은 방에서 증거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서류 봉투 3개. 첫 번째 봉투에는 부정행위 증거, 두 번째 봉투에는 재산 은닉 정황, 세 번째 봉투에는 자신이 가정을 위해 기여한 기록. 순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영숙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변호사 만날 거야. 드디어? 응. 영숙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영숙이 아니었습니다. 겁먹고 울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신당한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되찾기 위해 처음으로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숙은 순자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3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계부, 병원 기록, 영수증, 사진, 문자, 그리고 눈물로 적은 메모들. 영숙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왜?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서워서. 순자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무서워도 들어가.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영숙이 가져온 자료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하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한참 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영숙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닙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있고 재산 은닉 정황도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일방적으로 생활비를 끊고 재산을 처분하려 한 흔적도 보입니다. 순자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는 영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영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이 살아온 35년을 종이 위에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서러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남편분이 연락해도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모두 기록하세요. 그리고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을 때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때? 영숙은 한참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상해. 뭐가? 나 이제 조금 살 것 같아. 그날 밤 정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김영숙,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변호사 만났냐? 예전의 영숙이었다면 손이 떨려 바로 전화했을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영숙은 문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또 문자가 왔습니다.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 후회하게 해줄게. 영숙은 그 문자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작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지친 중년 여자가 있었습니다. 주름도 있었고 흰머리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영숙, 이제 내 차례야. 그날 이후 영숙은 더 이상 버려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짓말에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정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가 가장 만만하게 여겼던 여자가 가장 무서운 증인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그날 이후 영숙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새벽이면 시장에 나가 물을 씻고 팔을 다듬고 반찬통을 닦았습니다. 밤이면 순자의 집 작은 방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예전과 다른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야. 그 문장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었습니다. 정호는 영숙이 변호사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용히 이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을 완전히 망가뜨려야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호는 먼저 자식들을 흔들었습니다.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시장에서 일한다며? 준호는 놀라 물었습니다. 시장요? 정호는 일부러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사람들한테 내가 자기를 버렸다고 떠들고 다닌다더라. 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몰라서 그래. 내 엄마는 겉으로만 착한 사람이야. 돈 문제만 나오면 사람이 달라져. 정호는 딸 지은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 엄마가 변호사를 선임했다. 나한테서 집을 빼앗으려고 해. 지은은 울먹였습니다. 아빠, 그래도 엄마가 평생 고생했잖아. 정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고생은 나도 했어. 돈은 내가 벌었어.
내 엄마는 내가 번 돈 관리한 것뿐이야. 그 말은 정호가 가장 자주 쓰는 말이었습니다. 돈은 내가 벌었다. 그 한마디로 영숙의 35년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준호야. 엄마, 정말 아빠 집 가져가려고 소송해? 영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첫마디가 걱정이 아니라 의심이라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엄마 몫을 지키려는 거야. 준호는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야? 아빠도 힘들다잖아.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도 할 말이 많아. 그럼 말해봐.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모든 대화는 기록하시고 불필요한 말은 줄이세요. 영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말로 설명해도 내가 믿지 않을 것 같구나. 나중에 자료로 보여줄게. 준호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도 참 독해졌네. 그 말에 영숙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독해졌다고. 평생 참고 살다가 이제 겨우 자신을 지키려 했더니 아들은 그것을 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또 준호야?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보고 독해졌대. 순자는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독해진 게 아니라 이제 사람 된 거지. 평생 남 밥상 차리느라 내 밥상 하나 못 차린 사람이 이제 자기 밥 챙기겠다는데 그게 왜 독한 거야? 영숙은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나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순자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겨야지. 아니, 이미 이기고 있어. 예전 같았으면 너 지금 정호한테 미안하다고 전화했을 거야. 그 말에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집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게 싫어서, 또 자신이 참고 끝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정호는 더 큰 수를 썼습니다. 그는 영숙이 일하는 시장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한 명과 함께였습니다. 정호는 반찬가게 앞에 서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숙 씨, 잠깐 나와. 영숙은 깻잎을 묻히던 손을 멈췄습니다. 옥분 엄마가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또 왔네, 저 인간. 영숙은 앞치마에 손을 닦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호는 옆에 선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법무사야.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오늘 여기서 합의 섰어. 영숙은 정호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 위자료 없음, 향후 민영사상 이해 제기 없음. 영숙은 종이를 읽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 쓰라고요? 정호는 낮게 웃었습니다. 당신도 일하는 곳에서 시끄러워지기 싫잖아. 그때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그것을 노린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집안일로 소란 피워서요. 제 아내가 돈 문제로 너무 고집을 부려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순간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돈에 눈먼 여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먼저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집 내놓으라, 돈 내놓으라 합니다.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숙은 심장이 뛰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방 안 휴대폰 녹음 버튼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내가 먼저 집을 나갔다고요? 정호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가방 싸서 나갔잖아. 당신이 나가라고 했잖아요. 정호는 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그 말에 영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한마디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영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정호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뭐? 영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정호가 보낸 문자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 함부로 오지 마. 짐은 내가 보내줄게. 비밀번호 바꿀 거야. 당신 같은 여자가 뭘 할 수 있는데? 시장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옥분 엄마가 팔짱을 끼고 정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아까는 아내가 제 발로 나갔다더니? 정호는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바꿨습니다. 부부 싸움하다 보면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영숙은 조용히 한 장의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서 사본이에요. 이혼 얘기 꺼내기 전에 이미 준비했죠? 정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걸 내가 왜 가지고 있어? 영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던 집이니까요.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정호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김영숙, 너 지금 여기서 나 망신 주자는 거야? 영숙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아니요. 나는 내 이름을 지키는 거예요. 그 순간 옥분 엄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사장님인지 뭔지.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요. 남의 가게 앞에서 사람 몰아세우지 말고 나가시오. 정호는 분노한 얼굴로 옥분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이 여자 믿지 마십시오. 집에서도 돈 문제로. 옥분 엄마가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사람 손을 봐요. 돈 훔칠 사람 손인지 평생 일만 한 사람 손인지 보면 압니다. 정호는 비웃었습니다. 손 보고 사람을 알아요? 옥분 엄마는 영숙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굳은 살 박인 손바닥, 세제와 고춧가루에 거칠어진 손. 이 손은 남의 것 빼앗은 손이 아니요. 평생 남 먹인 손이지.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커졌습니다. 정호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끝까지 해보자. 그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영숙은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과 문자,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파일을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이건 오히려 좋은 자료입니다. 영숙이 놀라 물었습니다. 좋은 자료요? 네. 상대방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의뢰인을 압박했고 허위 사실을 말했습니다. 게다가 재산분할 포기 합의서까지 강제로 쓰게 하려 했죠. 순자가 옆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인간이 제 무덤을 판 거네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아마 더 무리수를 둘 겁니다.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호는 시장에서 망신을 당한 뒤 분노했습니다. 그는 영숙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주변 사람들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옥분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박정호입니다. 옥분 엄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제가 좋은 말로 할 때 그 여자 내보내세요. 괜히 가게 이미지 망가집니다. 우리 가게 이미지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위생신고든 뭐든 할 수 있어요. 옥분 엄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해보시오. 내 가게는 장사 40년 동안 칼도마까지 다 삶아 쓰는 집이요. 전화를 끊은 뒤
옥분 엄마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저 인간 끝까지 비열하네.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때문에 가게에 피해가면. 옥분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 아니야. 저 인간 때문이지. 하지만 정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가 남편 돈 들고 나왔다더라. 이혼 소송하려고 일부러 불쌍한 척 한다더라. 가게 매출도 빼돌릴지 모른다더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숙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말을 걸던 손님들이 슬쩍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순자야, 나 그냥 그만둘까? 순자는 놀라 물었습니다. 뭘? 시장 일. 옥분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도 너무 힘들어. 순자는 한참 동안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숙아, 내가 그만두면 정호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영숙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무너지길 바라는 거야. 내가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사람들 앞에 못 서게 만들려고 저러는 거야.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너무 지쳐. 순자는 영숙을 안아주었습니다. 지쳐도 돼. 그런데 멈추지는 마. 여러분, 남편의 배신을 당한 영숙의 이야기 잘 듣고 계신가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시며 소통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편의 이후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꼭 다음 편도 시청해주세요.